저는 시아틀 협동조합의 황윤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될 이 레알터팟 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요. 도시농업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강좌를 클릭하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기대나 호기심 때문에 이 강의를 클릭하게 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요.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도시농업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의 이미지랑은 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밀짚모자 쓰시고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도시라는 개념을 접목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저 같은 친구들이 도시에서 같이 농사하는 이미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 근교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로 짓는 농사를 도시농업의 범주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시 외곽에 있더라도 뭐 작은 주말 농장이더라도 도시농업의 범주에 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의 특징은 이렇게 도시와 농업이라는 상반되고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하나의 이름 안에서 묶여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굉장히 열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농업 생각했을 때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농업의 개념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도시농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뭐 가치나 이상 같은 것도 똑같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빈 땅을 찾아서 재밌게 농사 짓는 것도 도시농업이 될 수 있고 뭐 초등학교의 빈 공간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것도 도시농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상자 텃밭 그런 키트에다가 도시농업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라도 집에 옥상이 있다면 옥상에서 정원을 가꾸는 것도 옥상 텃밭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회사들에서도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도시농업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뭐 요즘은 힐링 뭐 이런 키워드가 유행인데 그만큼 병원에서도 치유요법으로 텃밭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열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도시농업을 시작하기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아틀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아틀 협동조합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2010년에 친구들끼리 소박하게 모인 작은 단체였어요. 대학생들끼리 캠퍼스에서 빈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지어보자. 그냥 재밌지 않겠냐? 뭐 이런 작은 시도에서 모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 친구들이 많아지고 뭐 10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활동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도시농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단체고요. 올해 처음 협동조합으로 새로 전환하게 되면서 더 활동 범위를 사회적으로 넓히고 있는 조직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레알터팟 학교라는 강좌를 기획하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레알터팟 학교라는 캠퍼스 강좌를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시농업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뭐 즐거움이나 가치 같은 걸 계속 나눠왔는데
저희도 잘 모르니까 항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물론 뭐 좋은 강사님들 초청해서도 수업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갈증은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부 초심자였고 그 안에 뭐 전문가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저희끼리도 의견이 분분했고, 글로만 설명된 것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농사에 대한 흥미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저희 스스로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컨텐츠가 있으면은 누구나 좀 쉽게 도시농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저희끼리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끼리라도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뭐 서울시와 한겨레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정식 강좌로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의 특징은 좀 재미있고, 그리고 많은 그 정보들 속에서 필요 있는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취지에 맞게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도시농업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지구상의 50%가 도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94%가 도시민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한 수치인 것 같지만 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민이거든요. 뭐 농촌에 있는 분들, 뭐 책이나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6%라는 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할 법한 것이 도시민이 저렇게 많으니까 그중에 도시농업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8억 명 정도 된다 하면은 또 납득이 가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농업이 굉장히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뭐 상자를 하나 구하셔서 거기다가 뭐 씨앗을 하나 심고 좀 관리만 해주시면 바로 도시농부가 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도시농부가 8억 명하고도 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농부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아요.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도시농업이 왜 중요한가, 왜 기존 농사랑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도시농업의 중요한 키워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먹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대부분이 그 출처나 뭐 원산지, 재배자를 알 수 없는 농산물이 대부분이죠. 제가 그동안 소비해왔던 그런 식재료 중에 거의 자급했던 적은 0%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하루에 밥 3끼 정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산지나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작물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것. 이런 음식 문화에서는 그게 간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서 그 자급이라는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컬 푸드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상에 몇 가지 반찬만 내가 자급을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탁에서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내가 출처를 모르는 음식들에게도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농산물 꾸러미 같은 거를 신청을 해서 아예 소비자랑 생산자의 직거래 기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누가 키운 뭐를 오늘 먹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도시농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스스로의 자급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네트워크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자급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도시농업의 가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동체적 가치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도시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저 또한 친구들이랑 같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눔의 가치라는 것이 저절로 실천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만약에 주말 농장을 쬐끄맣게 분양을 뭐 3평, 4평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또 다른 분이 또 주말 농장을 분양받고 계세요. 서로 소통 없이 뭐 외로이 혼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옆에서 뭐 지적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주말 농장 전체 행사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서로 다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같이 젊은 친구들도 모르고 뭐 조금 더 많이 해보신 분한테 도움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공동체적 가치를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농산물 꾸러미를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게 다른 농촌과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 작은 텃밭 하나가 온 동네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가을 농사를 한 다음에 그 작물들로 다 같이 김장을 해서 뭐 나눠 먹고 김장 파티도 하고 또 지역 어르신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지역민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통의 가치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보람차다고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치는 순환의 가치인데요. 도시농업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굳이 친환경, 뭐 무농약 이런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쓰지 않고 뭐 무농약으로 당연히 되게 몸에 좋은 것들로 짓게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그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급 때문이라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그거를 재배하고 직접 먹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키운 작물을 누가 농약을 마구 뿌려서 보기 좋게 키우는데 투자하지 않잖아요. 벌레 좀 먹더라도 몸에 좋게 건강하게 키우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뭐 벌레가 좀 먹더라도 벌레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쿨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좋은 거는 저희가 뭐 퇴비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퇴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톱밥이랑 섞여서 발효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당연히 많이 버리지 않게 되고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식자재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뭐 거름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순환의 가치를 저절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렁이를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농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뭐 열매만 수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줄기나 하는 부분을 그 땅에 다시 퇴비화 시켜주면은 그때 빼앗겼던 영양소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순환을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환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사회적 운동으로서 도시농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도시농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농업은 굉장히 소규모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시도가 금방 사회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운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요.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강의를 제작한 것도 사실은 친구들끼리 그냥 농사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걸 더 많은 사람이랑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사회 전반적인 활동과 이어지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연결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즘 초중고등학교에 텃밭 시위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수업을 나가본 적이 있고 학생들이랑 같이 텃밭을 관리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텃밭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도 해보면 느꼈지만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텃밭을 관리하고 뭐 지렁이를 키우고 벌레랑 같이 놀고 이러면서 저절로 뭐 어떤 생태적인 가치를 주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기만 해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편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채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 미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맛을 나중에도 또 기억하고 다시 먹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생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매개로 텃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먹게 되니까 본인의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또 저희같이 그동안 뭐 농사일 이런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많은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꼈던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노동이라는 가치인데요. 이게 되게 거창한 노동이 아니라 정말 몸을 쓰고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감동 아니면 보람 이런 거를 좀 거창하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눈앞에서 보이는 가치가 뭐 번쩍번쩍 생겨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잡초가 싹 없어지고 열심히 따면은 좋은 성과의 열매들이 쫙 맺히고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서 그것이 노동이랑 이어지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생태적 가치는 두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도시, 이 삭막한 도시 속에 생태 공간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생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이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좋은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가로서도 누가 뭐 영화 감상하고 음악 감상하는 거 이런 거 좀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여가로서 즐길 수 있다는 것, 뭐 레저의 한 방법으로도 도시농업이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조경적 가치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삭막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뭐 꽃과 채소를 심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조경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기존에 보던 많은 공원들이 그냥 뭐 뻔한 나무들, 뻔한 꽃들 심어져 있는 것보다 이런 채소나 이런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걸 보면은 더 신기하고 저게 무슨 식물이지? 하면서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공원들도 앞으로 이런 텃밭이 결합된 공원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또 기존에 많은 유휴지들이 도시농업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땅에 대한 관리비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게 도시농부들은 굉장히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면서 그 빈 땅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오히려 텃밭으로 바꾸면서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더 쉽게 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미관적으로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는 등의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많은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도시농업이 다른 것보다 뭐 일반 농업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또 어떤 면에서 도시농업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뭐 이 외에도 도시농업을 오늘 제목에 걸맞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캠퍼스 빈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짓는 것도 도시농업이었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뭐 주머니 자루 하나 놔두고 거기에 감자 키우는 것도 도시농업이고 이런 식으로 도시농업을 좀 열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강의를 다 보지 않으셔도 누구나 도시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시농업의 ABC를 다 알아야만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고, 저희가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무모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빈 땅을 찾아서 농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스스로 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고 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의 처음 모토가 이거였는데요. 지금 도시농업이라는 강의를 클릭하셨고 아니면은 그냥 도시농업이라는 말을 입에서 한번 읊조려 보신 모든 분들은 이미 도시농부가 되실 모든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씨앗 한 알에 몇십 원도 안 하거든요. 그거 뭐 어디서 구해서 뭐 빈 땅에다가 뭐 가로수 밑에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벽에다가도 텃밭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뿌리고 관리하기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8억 명의 대단한 도시농부들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 쉽게 즐겁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